2021년 새해, 진짜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한시원 전임연구원 송은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붙인 제목은 뭐냐면 코비드19 시대 파이터 쿠킹을 통한 치매 예방을 위한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비드19라는 거가 벌써 저희에게 온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만 1년이 넘은 거죠. 그러는 사이에 내가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는 것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나가지 못하는 거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상담을 하고 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젊은이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연세가 드신 연로하신 분들은 면역 체계가 젊은이들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상담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치매, 제가 건강 강의를 한 20년 동안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질환으로 죽음을 맞이할까, 맞이할 때 그래도 가장 조금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많은 것들이 실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암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암은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되었든 내가 암이라는 걸 진단받았을 때 나의 시간과 가족들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나의 질병과 결과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든가 특히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인 치매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시간을 예측할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는 거를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답변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건강에 관한 가장 기본의 것들은 누구한테 다 책임이 있냐면 자신한테 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우리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안다면,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에서 이미 건강에 관한 정의로 명명이 된 내용이거든요.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로. 참 어렵죠. 쉽지 않죠. 내가 그냥 육체가 아픈 것만으로도 정신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해이해지기도 하죠. 근데 이런 조건들이 생존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제가 이 강의 전에도 한 분의 청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누구나 사람들은 행복해질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죠. 그런데 그 행복의 가장 밑바탕에는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또 질병이 없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 건강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런 상태를 가질 때 우리는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냐,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식습관 개선 등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치매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말하는 성인병, 과거에 말하는 성인병,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현대병이라고 하는 대사증후 같은 이런 질환들을 확률을 매우 많이 낮출 수 있어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습관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또 건강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조차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인데, 그 행복의 중심에는 건강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오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 상담을 하고 또 건강 요리를 가르치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또 이렇게 실력자들, 자기 CEO들 같은 경우나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어떤 프로의식의 가장 기본이 건강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복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것들을 인지해 나가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는 이 치매라고 하는 뜻 자체가 라틴어로는 데멘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being out of mind인데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정신이 나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거 보면 뇌세포 파괴가 되면서 인지 능력이 서서히 감퇴되는 증상.
그래서 육체는 멀쩡해요. 괜찮아 보여요. 말을 안 하거나 행동을 안 하면. 그런데 영혼의 정신줄이 망가져서 정전 상태. 우리 지금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데 정전되면 불이 싹 나가잖아요. 빛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정신에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경세포 손상으로 이제 인지 기능이 자발적으로 손상이 돼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하는지를 내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거를 치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치매로 분류되는 거가 예전에는 알츠하이머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알츠하이머가 거의 그 혈관성 치매와 포함해서 60%를 차지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혈관성 치매는 뇌에서 피를 보내는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노폐물이 쌓여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노폐물로 작동하는 거나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물질을 타우 단백질이나 아니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밀입자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할 때 가장 적은 입자로 세포 내에 입수되는, 들어갈 때 마지막 붙여지는 이름이 아미노산, 단백질은.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포도당, 그 다음 지방은 지질, 지방산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을 100%로 봤을 때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약 15에서 20%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는 거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실은 100% 중에 우리가 즐겨 먹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면 간시로 수시로 먹는 이런 간식 같은 거의 주 성분이 뭐냐면 포도당이거든요.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100%를 봤을 때 우리 인체에서 필요한 탄수화물은 1%예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대량 영양소가 들어와야만이 우리 인체의 골격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에너지 대사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대사원이 들어온 이 탄수화물이 쌓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방으로 다 내가 먹은 만큼 움직여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으면 그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단백질은 아쉽게도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섭취하는 단백질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실은 치매의 핵심에 타우 단백질이나 베타 아밀로이드인데 얘들도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변성된 단백질, 그 다음에 정상적인 신경세포나 혈관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단백질이라서 이것들이 사람의 생명과 또 이런 질환들이 오래됐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단백질은 매일같이 필요한데 어떤 단백질이 먹어야 되느냐. 양질의 좋은 단백질. 특히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은 우리가 이제 기계도 오래 쓰면 노화가 되잖아요. 노후가 되죠. 그래서 기계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할 수 있지만 처음 원래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죠. 쉽지 않죠. 그냥 고쳐서 쓰는 거죠. 근데 사람의 몸은 혈관의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도는 길이에요. 그래서 12만 5천에서 13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실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모세혈관이 99%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대동맥 같은, 관상동맥 같은 큰 이런 혈관들은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을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하수구 청소하듯이 상수기 관을 교체하듯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매 새끼 먹는 음식, 매일같이 마시는 공기, 물, 햇빛 이런 걸 통해서 내 혈관에 노후되는 상태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노후가 됩니다. 노화가 돼요. 하지만 노화는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안티에이징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근깨라든가 잡티나 주름, 이걸로만 노화로 생각하시는데 혈관 안에 잎부터 항문까지 내지는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 위라든가 간이라든가 오늘 말씀드릴 뇌, 이런 거가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그것들이 내가 센서티비티가, 건강에 대한 민감도가 좋으면 그것들을 내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현대인들이 다들 바쁘잖아요. 잠도 부족하죠.
집에서 살림하는 현모양처를 추구하는 주부들조차도 많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대해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그분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알지만 내 몸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혈관성 치매가 가장 큰 문제를 가져오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가 이 알츠하이머거든요. 이 치매의 종류가 5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가 이 알츠하이머와 우리가 보통 뇌졸중이라고 하는 혈관성 치매. 근데 이 혈관성 치매가 과거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현대에는 젊은이들의 혈관성 치매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없다고 하고, 이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치매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학자들, 박사들이 연구되어진 그 값어치를 따지면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100조가 넘는 돈을 썼는데도 아직 딱히 그거 필요한 약들이 개발되지 못했어. 연구는 계속하고 있으나. 그래서 저가 늘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약을 먹을 수 있을 때 먹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건강은 실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게 나로부터지만 특히나 건강은 저처럼 주부들 손에 달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와이프가 맞벌이를 해서 바쁘다 그러면 남편들도 요즘은 스스로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간편하게 아침마다 하루 한 잔으로 충분한 영양을 얻으면서도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스무디를 알려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혈관이 건강해야 노년이 행복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가장 건강 상담을 하면서도 가장 이것들은 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런 혈관성 질환들, 이것들이 단지 그걸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연쇄 반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합병증이라고 하죠. 당뇨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워서, 제가 어제도 상담을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신 분이 뭐냐면, 젊은 나이, 저보다 젊은 것 같아요. 40대 후반 같은데, 이분이 건선이 되게 심한데, 문제는 건선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와 고혈압을 같이 갖고 있는 건선인 거예요. 건선은 자가면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환을 가져도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혈관 건강이 오늘 치매를 주제를 하지만 모든 건강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이 왼쪽에 생각하는 물음표가 있죠. 오른쪽에도.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마라고 하는 기억을 하는 단기간 기억하는 것들에 대한 그 해마세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우 단백질이라든가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변성 단백질이거든요. 이게 뇌에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성 물질이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신경세포를.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는 게 자꾸 떨어지고, 실은 나이가 들면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한 노화가 되는데, 이런 뇌 쪽에서 뇌세포는 한번 손상이 되고 사멸이 되면 복구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세포 중에 하나가 뇌세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뇌가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특히 소뇌랑 간 내려가는 거가 사이즈가 주는데,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뇌 사이즈가 작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를 체크하는 증상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거죠. 걸음걸이가 살짝 이상해졌다. 걸음걸이가 늦어지거나 방향이 조금 잘못된다든가, 본인은 반드시 걷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잠꼬대를 안 했었는데 잠꼬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살에 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계속 영양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해요. 근데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씩 알게 되는 거가 되게 재미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그랬는데 자꾸 물 먹다가도 살에 걸리고 기침하고 특히 매운 거 먹으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 치매와 연관성이 좀 있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나온 자료들에 보면 이 잦은 살에나 이런 기침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저는 목에 있는 관략근 근육들이 많이 나이가 드니까 이완되고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뇌 쪽하고 연결이 되면서 뇌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치매의 어떤 기준으로도 자꾸 많이 그런 분들이 혹시나 여기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자기 외모에 신경을 별로 못 쓰는 거죠. 왜냐면 타인들이 나를 볼 거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인지 기능이 손상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매를 예방을 하려면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죠. 햇빛도 봐야 되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새끼 식사를 합니다. 지금은 두 끼 하는 분도 많고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는 한 끼를 드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먹죠. 근데 삶을 잘 살든 아니면 삶이 좀 어렵든 세 끼를 먹어요. 근데 이 세 끼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을 지금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좋게 바꿀 수도 있고요. 내가 좋게 태어났지만 아닌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정한 건강은 나로부터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건강 먹거리를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뭘 물어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뭘 먹으면 좋아요? 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예방을 위해서 뭐가 좋을까 물어요. 근데 어느 한 가지로 해결되는 건 없어요. 저도 정말 충분히 잠도 자고 싶고 쉬고 싶고 하지만 바지런한 편이긴 한데 이거를 알약 하나로 딱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체는 신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섭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있다는 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먹거리가 진짜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제가 지금 공부했던 시간들이고 지금도 그것들 얘기를 하거든요. 1번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먹지 말 거를 먹지 말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야지만이 좋은 걸 먹었을 때도 흡수도 잘 되고 지금 말씀드린 단백질을 먹었어요. 내가 생각해서 소고기가 양질의 단백질 함량으로는 가장 높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적으로. 생선 중에 대구를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고기 속에는 단백질은 많은데 그 안에 안 좋은 피들이 들어있고 또 아무리 살코기를 하더라도 지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를 좀 건강하게 먹으려면 고기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 고기에 들어있는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먹음과 동시에 체외 배출시킬 수 있을까를 같이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거가 오늘도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지만 녹황색 채소들이에요. 대표적인 거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것들. 그리고 가지라든가 아니면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같이 드셔주시면 또 케일 같은 거 이런 걸 같이 드시면 내가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안 좋은 것들을 체외 배출을 시키면서 좋은 것들을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먹지 말 걸 먹지 않는 거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신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가치유 기능 회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가 면역 기능이고요. 두 번째가 해독 기능이고요. 세 번째가 수리 재생 기능이에요. 이거를 내 몸에서 입으로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내 몸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청양 산골 태생인데요.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는 거의 40년 전 이렇게 되니까 시골에서 이제 수영을 겨울에서 했잖아요. 몇 감는다고 하죠. 그럼 저희가 실수를 해서 화장실 못 가니까 소변을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럴 만한 시냇물도 없다라는 거죠. 들어가서 쉽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수영을 하거나 옛날 시골 말로 몇 감는다고 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물이 산성화도 많이 진행됐지만 이게 녹조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의 자정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간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고 해독 기능, 그 다음에 해독 기능과 플러스 소화 기능이에요. 많은 분들이 간은 우리가 해독, 독 얘기만 하죠. 근데 내가 자꾸 체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러는데 병원에 가 내과에 가면 별 이상이 없다고 해. 그런 경우 간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간이 소화에 관여를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 몸에 자가치유 기능의 회복을 돕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인데 제가 여기다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40대 후반에서 50대 이후가 되는 남성들과 여성들은 특히나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근력 운동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뭐가 들어가냐면 단백질이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백질이라면 사람들은 고기만 생각한다고. 생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식물성으로는 두부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레시피 소개해드리겠지만 두부를 두부만 먹으면 그것들이 잘 쓰이지 못해요. 단백질 자체로 우리 몸에서 그렇게 잘 쓰이지 못하거든요. 그것들을 도와서 우리 몸에 잘 구성물질로 흡수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미량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같이 먹어줬을 때, 또 식물 농축물들 이런 것들 같이 먹었을 때 이 단백질을 잘 흡수시킬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또 영양소 중에 하나가 아연이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고 근력 운동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지방산을 섭취해 주는 거죠. 그것도 불포화 지방산. 앞서서도 단백질도 양질의 좋은 단백질, 탄수화물도 좋은 단백질. 요즘은 중학생들 정도가 돼도 질문을 할 때 좋은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 먹어야 된다라고 선생님들도 얘기하신대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가 좋은 거냐고. 그럼 저는 말하죠. 쌀로 따지면 실은 현미예요. 껍질만 벗긴. 근데 현미는 도정을 딱 하지 않고 껍질만 딱 벗기잖아요. 근데 밥을 했는데 충분히 씹지 않으면 의미가 실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현미만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밥 한 공기 300cc 했을 때 여기 백미가 있고 여기에 현미가 있어요. 한 공기를 똑같이 먹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현미는 많이 씹어주시잖아요. 그러면 포만감이 일찍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공기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칼로리 똑같습니다. 300칼로리 똑같아요. 그런데 현미를 먹었을 때는 밥을 적게 먹어주지 그 안에 비타민 B군이라든가 섬유질이라든가 미량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는 대량 영양소를 우리가 에너지화시킬 때 꼭 필요한 영양소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지방산도 우리 60쪽에 몸에 있는 세포가 60쪽에서 100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포들을 온전하게 영양소들이 또 노폐물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문이 지방막이거든요. 이것들을 건강하게 하려면 산화 스트레스가 많은 지방이 아닌, 그 다음 트랜스 지방이 아닌 이런 좋은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 양질의 지방을 먹어줬을 때 우리가 근형 같은 염증, 근육의 염증, 여러분들 그 담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50대 된다고 50대 많이 생기긴 하지만 다 50견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것들도 일상에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속도,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런 영양소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통곡물과 녹황색 채소,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도 얘기를 하지만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생선, 단백질이 많은 생선들, 또 등푸른 생선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스무디에 들어갈 강황. 한국에서는 강황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울금이 강황하고 같은 부류거든요. 울금 가루를 스무디 할 때 같이 넣으면 작은 스푼으로 하나만 넣어도요,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를 갖다가 자리 잡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거고요. 또 만성 염증으로부터 해결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강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견과류. 각자의 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줌으로 표현하거든요. 이 한 줌의 그램이 보통 25에서 30g 정도가 돼요. 요만큼의 견과류를 골고루. 근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면 비쌀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것처럼 아몬드는 껍질째 먹을 수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또 치매를 예방한다고 한다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호두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콩류, 그 다음에 베리류, 과일류. 또 한간에는 포도라든가 블루베리도 이 뇌 쪽에 브레인베리라고 해서 뇌세포뿐만이 아니라 눈을 좋게 하고 이 시신경이 다 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과일을 많이 먹으면 과당과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살도 많이 찌우는 데다가 우리가 한국인들이 중성지방 수치를 굉장히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습관, 그 다음 탄수화물 많이 먹는 습관이에요. 많이 상담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대상자들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고기 안 먹는데, 다른 거 먹지 않는데, 근데 여쭤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은 저장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탄수화물은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들은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저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배를 불리는 분들은 쉽게 배고파요. 그러니까 배고픈 증상을 잘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단백질을 든든하게 드신 다음에 부족한 거를 탄수화물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배고픈 기간들을 느끼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먹거리에도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과 이 습관이 루틴이 되잖아요. 가장 좋은 팁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 물 먹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물을 안 드세요. 혈관의 길이가 제가 25,000에서 14만 킬로미터라고 얘기했고 이것들을 돌게 하는 혈액의 양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닥 많지 않아요. 옛날로 따지면 무가당 주스병 2리터짜리 2개 반. 이게 키가 크든 작든 몸무게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4.5에서 5리터 정도가 내 몸에 들어있는 혈액의 양이에요. 근데 이 혈액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혈액을 좀 끈적이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맑게 만들 것이냐. 묽게 만드는 것과 맑게 만드는 건 달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활의 습관으로 내가 루틴처럼. 그런데 이 혈액의 양이 끈적이게 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물을 먹지 않는 습관이고 저도 이제 강의 전에 커피를 한 잔을 먹었는데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근데 이 커피를 먹을 때 먹고 나면 어떤 차는 마찬가지로 마시고 났을 때 그 양의 2배가 되는 물을 먹어줬을 때 실제적으로 그걸 온전하게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물을 먹는 습관. 여기서 팁 하나 가르쳐드리면 내 체중이 50kg다. 그러면 거기다 3.3을 곱하는 거죠. 그럼 약 1.5에서 1.6 리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컵 200ml를 생각하면 이걸로 8잔을 먹어야 되는 거가 내가 필요한 하루의 물의 양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시고 저는 말을 하고 있죠. 저는 호흡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꼭 밖으로 보여져야지만이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수분이 지금 증발되고 있는 상태예요. 목이 마르겠죠. 그러면 물을 마셔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몸의 센서티비티가 떨어지면 민감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로 안 먹고 다른 걸 먹는 거죠. 단지 갈증 나니까 다른 음료를 마셔요. 그럼 갈증은 해소를 했어요. 근데 그걸 더 불러요. 물을 불러야 되는데 또 다른 음료를 또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치매 예방을 위한 가장 건강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1번이 저는 제가 음식을 강의하고 건강률을 가리키는 사람이지만 1번이 단연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충분한 수면이에요. 충분한 휴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만 10시 전에 자라고 하고 그러면 성장호르몬 11시부터 나와서 적어도 2시나 3시까지 자면 충분하게 성장세포에 도움을 되는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처럼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그럼 우리는 성장세포가 필요 없나? 성장호르몬이 도움을 안 주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장을 하는 아이들은 뼈도 키우고 그 다음에 세포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야 되지만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자가치유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자가치유 기능에 있어서 면역 기능과 수리 재생 기능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돕는 거가 언제 하냐면 밤 시간에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때 시간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를 시키는 거를 밤에 해요. 그래서 이미 성인들조차도 우리가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오래 자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6시간이나 8시간 정도가 적절하지 요즘 현대인들 8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통 그래서 요즘은 6시간. 근데 질 좋은 수면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질 좋은 수면. 숙면. 잤는데 내가 옆에서 저기에도 깨우지 않는 그런 잠. 이렇게 자려면 우리가 뇌신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심에 뭐가 있냐면 단백질. 우리가 단백질이 20가지가 있거든요. 비필수 단백질이 한 10가지, 필수 단백질이 10가지. 학자에 따라서는 9가지, 11가지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필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은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돼요. 내 몸에서 못 만들어. 하지만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들어온 단백질을 이용해서 비필수 단백질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먹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때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낮 동안에 충분한 햇빛을 보고 세로토닌이 낮 동안 잘 만들어지면 밤 동안에 멜라토닌이 잘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또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균형 잡힌 영양이에요. 요즘에 현대에 새로운 병 그러면 영양실조인데 그 영양실조의 과거에 못 먹어서 생긴 영양실조가 아니에요. 영양의 밸런스가 깨진 영양실조 진단을 많이 받아요. 특히 주부들이.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이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혼자 먹거나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나를 잘 못 챙기는 거,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대량 영양 쪽으로. 특히 탄수화물 쪽으로.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먹어주고 좋은 지방산을 먹어주고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운동을 하는데 내 몸에 맞아야 돼요. 제가 아침에도 오늘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스쿼트하고 플랭크 그 다음에 스트레칭 이거를 제 루틴처럼 일주일에 5번 이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사이즈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었죠. 이 줄어드는 사이즈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그래서 40대 후반이나 50대 이후가 되면 특별히 먹거리와 함께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나한테 맞는 운동 해보면 알거든요. 무엇이 맞은지. 그러면 그게 어렵다. 그럼 내가 요즘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내가 맞는 운동을 찾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좀 받았다가 그것들을 루틴처럼 계속적으로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드는 거죠. 이게 다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해결을 못하면 결정타를 가져오는 게 스트레스 한 방이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시어머니 밑에 솔직히 며느리가 다 똑같잖아요. 근데 같은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 많이 담거나 뭐 혈액경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모두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은 스트레스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가 어떻게 상황을 잘 맞이하고 조절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좀 판단하셔서 행동하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실은 1950년대에 시금치 한 단을 먹었다면 1990년도에는 시금치를 열 몇 단을 먹어야 한 단 그럼 200g을 따졌을 때 먹어야 내가 필요한 앞서서 말씀드린 루테인 지아잔틴뿐만이 아니라 이 치매에 좋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치면 지금은요 토양도 굉장히 많이 산성화됐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소를 먹는다고 하는 것과 과일을 먹는 것들에 대한 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되긴 해요.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드시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벌기도 어려운 돈을 적절히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는 것도 중요하고 지출을 하는 것도 어떻게 소비가 나한테 다시 이렇게 수입으로 돌아온다라든가 나한테 유익하게 쓴다면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데 썼는데 그게 아까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거가 장바구니에서 결정이 돼요. 쇼핑에서 결정이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지금 3가지 요리를 설명할 이 요리들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할 요리는 유산슬과 그 다음에 뇌건강 영양 스무디 그 다음에 두부 스크램블이에요. 우리가 유산슬 그러면 중국집에 가서 하는 정통 요리식의 유산슬만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20여 년 동안 가르쳐드린 이 유산슬은 사람마다 조금 내용이 바뀌긴 하고요. 질병마다 좀 내용을 바꾸기는 해요. 양질의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요. 또 좋은 지방도 먹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녹황색 채소라든가 이런 견과류들을 먹었을 때 뇌세포의 파괴를 받고 단백질을 먹는데 그 단백질이 이 타우 단백질이라든가 아니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걸 성분을 만드는 그런 단백질을 쓴다면 정말 내 몸에 좋으려고 먹었는데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다 싶어서 제가 유산슬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실은 여기 보이는 여러분이 받은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오징어도 들어가고 중화도 들어가고 관자 좋은 이런 이왕이면 굉장히 피로회복에도 좋고 단백질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마늘과 또 양질의 버섯과 그 다음에 파프리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파 중에는 흰뿌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버섯류로는 팽이버섯과 표고버섯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가 들어갑니다.
이 브로콜리는 실은 옛날 유럽 시대에는요, 이 브로콜리를 천민들이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컬리플라워라고 하얀색 브로콜리처럼 생겼는데 컬리플라워라고 있어요. 이것들을 귀족들이 먹었대요. 근데 값은 컬리플라워가 지금도 더 비쌉니다. 브로콜리가 더 싸고. 그런데 똑같은 십자가 채소지만 브로콜리에 훨씬 더 영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영양소가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서 음식을 드시는 게 되게 좋고요. 좋은 간장을 쓰고 녹말을 쓸 때도, 전분을 쓸 때도 좋은 걸 쓰면 특별하게 다른 걸 넣지 않아도 덮밥식으로도 아니면 요리식으로도 이 유산슬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이제 채소림을 한 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채소가 자체적으로 수분이 많은 계절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물을 끓는 물에 한 컵을 넣지 않아도 이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에 시연을 할 건데요. 뇌건강 영양 스무디예요. 여기에는 바나나가 들어가고요. 사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찐 비트. 여러분 비트 그러면 비트가 생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이들이 오이를 먹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당근이나 비트나 이런 걸 먹는 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는 난소화성 섬유질이라고 해서 결합력이 너무나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생으로 먹었을 때 씹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수분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치아에서 느끼는 또 뇌에서 느끼는 그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려 들지 않아요. 색도 물도 빠지고 하니까. 근데 특히 이 비트가요, 섬유질도 많지만 혈관 건강에 최고예요. 그런데다가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비트가 제가 치매의 가장 기본에는 혈관의 건강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우리 몸의 99%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이 매일 조금씩 먹는 이 강황과 비트와 이런 좋은 채소들이 사람을 서서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 바뀌어야 밖도 바뀌어요. 물론 좋은 화장품을 쓰고 좋은 거를 바르면 겉으로 보일 때도 좋아요. 그리고 실제도 좋아지기도 해요. 근데 속을 같이 바꿨을 때는 근본적인 세포가 바뀌기 때문에, 왜냐면 세포의 수명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적혈구,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요. 올체인지가 되진 않죠. 순서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혈액을 통하여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그 산소와 영양분을 통하여서 세포가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또 이렇게 세포가 바뀌는 데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이렇게 공급된 산소와 영양분을 통하여서 뼈가 바뀌는 데는, 뼈세포가 바뀌는 데는 2년 반에서 7년 정도가 됩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바뀌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우리 몸은 일상적으로 매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 먹는 그 음식, 그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보신 자료처럼 알려드릴 레시피가 3가지인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시연할 것은 1가지. 제가 일주일이면 5번 정도 매일 먹는 뇌 건강 영양 스무디를 비트를 이용해서, 그것도 찐비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뇌 건강 영양 스무디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2딸과 저와 저희 신랑이 늘상 일주일에 5번 이상은 먹는 그런 영양 스무디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잔의 영양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대사에도, 뇌 건강에도, 혈관 순환에도, 또 치매 예방에도 매일같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가 앞서 말씀드린 비트예요. 이 색깔이, 이게 제가 1시간을 찐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찔 때는 껍질째 쪘지만 젓가락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1시간을 이 난소성 섬유질을 충분하게 저온에서 쪄주시면 젓가락이 쑥 들어가면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상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생으로 먹었을 때 그 아릿한 맛, 그걸 알칼로이드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찐 거를 먹게 되면 여러분 흡수를 잘 하시는 상태로, 그리고 이 비트 스무디를 먹고 나면, 영양 스무디 먹고 나면 평상시 잘 먹지 않았던 거라 간과 이런 데에서 흡수가 잘 안 되면 소변이나 대변에 이렇게 색깔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혈변하고 다른 거니까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혹시 실천하실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1시간 틈 비트를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썰은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장에서 이눌린 성분도 만든다고 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바나나, 이게 포테슘 성분도 많지만 그 마그네슘 성분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눈떨림이라든가 뼈 건강, 또 고혈압이나 이런 데도 괜찮습니다. 많은 양을 먹을 때 늘 문제가 되는 거지 적절한 양을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껍질째에 쓰여 있는 사과입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제 통 아몬드입니다. 통 아몬드도 가급적이면 볶은 거 쓰시는 것보다 날거를 사셔서 냉동건 하셨다가 먹기 직전에 살짝 볶든가 아니면은 꺼내서 바로 쓰시면 문제가 없거든요. 쓰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올리브 들어가고요. 여기 보이시면 제가 이제 단백질을, 요 프로틴 단백질을 써요. 요거는 뉴트레이트 건데 제가 여러 가지로 써봤거든요. 다른 회사 것들도 써봤는데 제가 이제 음식을 건강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잔을 먹었을 때 가격 대비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가, 저는 이런 식자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1번이 안전이거든요.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사서 먹었을 때 그 재료가 내 몸에 구성 물질이 되는가를 2번으로 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재료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그 재료를 쓴 거고, 요거는 이스트비라고 해서 비타민 B군. 왜냐하면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이 이스트비가 들어가면 간 건강에도 좋지만 조혈하는 작용, 순환하는 작용, 에너지 대사하는데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잘 흡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요거가 이제 저는 울금가루, 강황이라는 거를 울금가루로 대신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꼭 이걸 사용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 이것들이 오랫동안 썼을 때 가장 흡수도 잘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믹서기에다가 물을 먼저, 이게 500cc거든요. 400 정도거든요. 물을 좀 붓겠습니다. 물을 부으시고요. 그리고 바나나를, 저는 껍질도 씻습니다. 씻어서 앞뒤를 1cm 정도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왜냐면 바나나 껍질을 손으로 그냥 사용을 되면 거기 안에 에틸렌가스 같은 게 묻어 있거든요. 보존제 같은 게. 그래서 그거를 씻어내고 하고, 그 다음에 사과도 마찬가지로 채소 세정제 같은 이렇게 씻는 재료를 통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 정도가 2분의 1 티스푼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강황가루죠. 저는 물금으로 썼는데 쓰고요. 비타민 B군을 제가 이렇게 4달 정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틴 단백질을 이렇게 2스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을 1큰술인데 계량 스푼 없이 제가 계량하겠습니다. 넣으시고요. 그다음 비트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몬드, 통아몬드를 넣을 겁니다. 넣고 나서 나머지 물을 조금 부으시고 이거를 갈을 거예요. 믹서기를 갈 때도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마시고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가 물을, 이 농도는 여러분 가족들의 성향에 따라서, 마시는 습관에 따라서 농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됐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서 이렇게 비트,
뇌건강 영양 스무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갈리면 시간이 지나도 침울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 잔에 이렇게 영양 스무디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 단호박이 있으면 단호박으로, 비트가 있을 확률은 별로 없죠. 아니면 고구마로, 아니면 귤로, 이렇게 망고로, 아니면 블루베리로 이렇게 만드셔서 이 한 잔으로 영양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들은 내용을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그런 일주일, 그런 한 달, 그런 1년이 되면 여러분이 어느덧 치매뿐 아니라 다른 건강도 예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